이제 10월부터 선생님의 강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이제 상황이 공무원도 그렇고 편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연일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인기 직종이다 해서 그렇게 방송 매체에서 많이 띄우고 가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는 남들 힘든 고된 직업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때리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그래도 의식이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늘 그래왔던 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 그 당시에 이제 공무원 또 많이 또 뽑다가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에서 이제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문재인 때 역대급 제일 많이 뽑고 또 정부 예산 차원에서 또 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줄이고 그렇게 이제 주기를 반복해 가면서 선생님이 25년 동안 강의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헛수가 다 빠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럴 때 가장 합격하기 좋은 때다라는. 그래서 요 추석 연휴 동안 지난번에 이 합격 11명 중에 9명이 합격했죠. 2명이 떨어졌는데 그분들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추석 때 이렇게 어른들하고 이야기가 됐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도전하겠다라고 하고 또 그 실력이 검증된 분들이 10월부터 기출로 들어가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입 B반의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학생들도 지금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어쨌든 편입 A반이나 B반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해서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공부를 많이 한다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편입 A반 학생이 제일 적잖아요. 근데 제일 적은데 이 학생들이 추석 연휴 동안 6일 동안 강력한 스파르타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석 연휴 때 차례 지내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이분들 강의하고 관리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 철저한 관리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편입 A반인데 그래서 합격률 100%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공무원은 또 공무원들 맞게끔 또 제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편입 B반, 영대반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게끔 또 관리하는 거고 다 이제 달리 반이 나눠지는 게 다음 달부터인데 그 동안은 9월 한 달 동안 이 교재 문법 교재를 다 끝내야 된다 했어요. 영대반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동안 그 2022학년도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그 40문제를 다 분석해서 강의를 다 해놨는데 역시 100%이 플랫폼 140개가 다 적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었을 때 문법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법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합격권 점수에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그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이든 편입이든 제가 외워야 할 단어는 외워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수험 영어는 결국 어휘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이제 독해로 끝나게 되는데 어제 오늘 이제 중앙대 편입에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자, 나하고 관계없다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좀 관계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mordant 시작. mord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영어 시험이 서성한이죠. 서성한 중, 경, 외시 서성한 정도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뭐 이런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영어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무원이나 영대 편입은 물론 난이도는 그 밑이겠죠. 그렇다고 해가 그 난이도에 맞는 공부만 해다가는 합격을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휘의 본질은 아무리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공부하는 방법적인 측면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무작정 몰던트 신랄한 비판, 얼러트 신랄한 이렇게 되는데 편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서울 하려면 10,000개를 외워야 되는 단어 자체를 10,000개를. 그리고 영대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최소 3,000개 단어를 외워야 돼요. 어휘력을 맞추려면. 그러면 나는 이쪽 편입이 아니기 때문에 내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안 외워야 된다. 이렇게 발상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즘에 이슈화 되는 단어인데 단어를 이렇게 외워야 된다. 최근에 공무원이든 편입 AB반이든 이거는 기본 단어가 되어 있잖아요. remorse 시작. 한 번 더 remorse 시작.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more 시작. more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 편입 B반에서는 외워야 될 단어. 당연히 편입 A는 당연히 기초 단어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 중앙대에서 나왔으니까 중앙대 준비하는 것만 외워야 돼.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공부하는 이제 본질은 10월달부터 이제 기초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서 무작정 막 하루에 100개씩 200개씩 단어 막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몰이라는 이 어근을 알고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몰은 이 지질학에서 뭔가 산성화되어 가고 그 다음에 부식화된다. 부식. 그러면 산성화되고 부식화된다는 것은 플러스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느낌이에요? 그렇지, 마이너스. 쓰고 가는 거잖아. 산성화되고 부식화되는 게. 그럼 이 어근을 알고 앞으로 여기 몰이 들어간 단어들이 아무리 어려운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접근해내느냐 못하느냐에서 합격 불합격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게 선생님의 김태동의 바로 파워복화라는 거예요. 1.0에서 8.0. 이게 편입 A반 학생들은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받고 있고 암기, 수없이 반복해서 12월 말까지 끝나게 되는데 나머지 지금 공무원반이나 편입 B반 학생들은 이번 달까지 관리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제가 엄격하게 지금 관리는 안 하잖아요. 숙제만 지금 내고 있고 확인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다 외워야 되는 거는 편입 A반 학생들은 다 외워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여기서 1.0, 2.0, 3.0, 4.0인데 5.0 간용구는 587개는 옛날 7년 전에 시험의 경향이라면 생활영어에서 간용구가 2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수강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받으셔야 돼요. 암기 다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야 되고 근데 최근에는 4, 5년 동안 생활영어가 2개 나오면 간용구가 1개 나오고 나머지 1개는 완전 생활영어 위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서 이거 5.0은 앞으로 남은 수험생활에 이걸 굳이 내가 외우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출 한 10개 년도만 쭉 생활영어 풀면은 무난히 극복되겠다라는 얘기죠. 선생님 2개 중에 1개 간용구 나온다면서요. 그 1개를 맞추기 위해서 587개 너무 어려워요. 그거를. 선생님 물론 설명을 잘 해놨지만 그거는 조금 시간 낭비 공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체크해들었고 하지만 6.0 그 다음에 7.0은 이거는 이제 토익 단어 1000개 단어거든요. 다시 무슨 단어라고요? 토익 단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용어휘도 또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1000개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설명을 해놓는 거고 최종 요약하고 종합하는 게 이제 8.0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를 다 외우게 하고 기출문제 적용해서 이제 가는 것이 10월부터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편입 B반 학생들은 이제 시간이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YBM에서는 영대 편입반이 거의 다가
7월에서 9월 달에 수강생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초가 좀 약하신 분들인데 석 달을 남겨놓고 감히 영대 편입을 도전하겠다.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합격 이력에서 80% 나오는 게 이제 4, 5년 동안 이제 이게 광고가 되다 보니까 김동생한테 가면은 내가 암만 기초가 약하도 한 3개월만 잘 들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합격률 80% 나왔는 거고 그걸 믿고 자기 실력과 무관하게 이제 막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합격을 시켜드려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다 외우면 안 돼요. 이분들은 해야 되는 거는 2.0, 3.0, 4.0 요 부분이 모든 수험 단어에 바로 교과서만 되는 단어들이에요. 바로 따라서 교과서 단어. 다시 무슨 단어?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 공무원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편입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면 말 그대로 교과서 단어라는 거는 내가 시험지를 다 펼쳤을 때 보통 의의가 30점 분량이 돼요. 공무원도 그 생활력 관용구까지 합치면 편입도 평균 30점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의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한 페이지를 딱 펼쳤을 때 어떠한 수준으로 나오든 이건 완전히 교과서 표준화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험에서 최소한 몇 프로냐면은 50에서 60%는 적용이 되는 단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선지 4개가 있으면 이거 4.0에다가 선지 4개가 다 보이는 건 아니에요. 선지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보이고 그리고 문장을 해석했을 때 또 수험 단어 있는 거 걸러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외우게 되면 30점 분량을 맞추기 위해서 선지 단어가 한 개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험 치러 가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9월 말까지 끝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9월 말까지 끝내주고 그리고 편입 비반 학생들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할 시간이 안 돼요. 기출문제 11년치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독해 시간도 많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기출의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작년도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합격한 학생이 남학생이 그래서 요 제일 앞에 앉아 있었죠. 이 학생이 판서를 했는 거를 한 개도 안 빠짐없이 자기가 다 노트화를 했는 거를 타이핑을 다 쳐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좀 전달하라고. 왜? 하니까 선생님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뒤에 있는 학생들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후배들한테 요거 제가 정리 다 했는 거니까 오타 있으면 선생님이 좀 수정해 주시고 그러고 요걸 가지고 수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 뒤에 듣는 학생들이 많이 도움을 돼요. 흡수 대견하더라고. 그러고 작년에 요걸 가지고 강의를 해봤어요. 보니까 중간에 오타가 몇 개는 있는데 제가 다 수정을 해놨고 그래서 보기 좋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 자료가 있어가지고 거의 필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업할 때 제가 필기한 거 자료 몇 페이지 찾아라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훨씬 수월하겠더라고요. 여기에는 다 이게 A4로 장수를 보니까 한 30장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장수는 30장인데 이렇게 듬성듬성으로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양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2개를 이제 석 달 완성을 해야 됩니다. 문제 풀면서 기출 단어 정리했는 거 제가 숙제 내면은 외워오고 근데 말 그대로 교과서 단어잖아요. 요게 외워져 있으면은 여기 있는 단어가 거의 다 60%는 다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거기 있는 40% 모르는 단어 나오는 거를 위해서 6.0, 7.0, 8.0을 들었고 갈 그런 시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석 달 동안 문법도 해도 독해도 해야 되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걸 생각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수업을 하면은 6.0, 7.0, 8.0은 점검을 안 해도 되겠구나. 그 대신 이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5, 60% 단어를 알고 돼야 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무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내년도는 합격 트라인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변별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문제를 난이도 높은 문제도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은 제가 끝까지 다 점검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역대 기출 의의를 다 정리하겠죠. 그러면 8.0까지 갔다면 거의 기출 의의가 99% 다 보이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수업하는 게 즐겁게 된다.
근데 가다 보면 기출에가 막히고 이게 무슨 처음 단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면 안 된다. 그 가는 전까지 일단은 교과서 단어 좀 해놓으라는 이야기고. 자, 그럼 이제 인서울 A반 학생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느냐면 몰이 뜻이 뭐라고 했죠? 시작. 산성화 뭐? 부식이죠. 편입 A반 학생들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인서울을 준비하는 분들은 김태동의 파워복화 1.0에서 8.0을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님 설명한 단어를 다 외웠다. 그래도 기출 딱 갔었을 때 그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따라하세요. 80%. 몇 프로? 그렇죠. 8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완전히 이런 희한한 단어가 막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편입 준비하는 분들이 왜 실패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 20%를 정복하려고 선생님 저 지방에 있으니까 불안합니다. 좀 인서울 한번 꿈을 펼쳐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독편사나 이런 데 들어가가 막 문의를 하는 거예요. 편입을 하고자 하는데 단어장을 뭘 보면 좋을까요? 여러 단어장이 있는데 가장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포카집이 있어요. 그거는 대학 교수들도 그 안에 있는 단어도 몰라요. 거의 오만 전문적인 단어를 다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상담하러 오면은 이 몇 페이지까지 봤나니까 20페이지를 넘겨놨으니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 도저히 못 읽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결국 실패해가지고 일로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20%는 80%를 완벽하게 외워놓고 이 20% 때문에 단어장을 공부하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기출로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기출, 경량도 파악하면서 문제풀이 연습이 돼야 되지. 이걸 축자사자 외우려고 처음부터 막 어려운 단어를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7, 8개월을 보내고 나중에 그 단어의 휘발성의 강의가 다 날아가 버리다니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수험 한 석 달 남아놓고 막 쫓기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4%도 안 되고 3%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다니. 그래서 지금 인솔의 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기간은 굉장히 짧게 지금 출발했지만 이게 80%가 되고 이번 6일 동안 얼마나 빡시게 해왔습니까, 쌤은. 그러니까 선생님 말이 맞는 거라. 80%는 보이고 20, 30%는 안 보이는 게라. 그 안 보이는 거는 선생님 설명을 기출을 들으면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합격률 100%가 되는 거라. 자, 오늘 이제 가볼까요? 몰이 다시 뭐라고? 시작. 산성화 부식이라. 이건 파워포 없어요. 몰이 산성화 부식한데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 단맛. 시작. 그렇지, 단맛이다. 누군가에게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단맛을 제공한다. 달콤한 맛을 제공한다는 것은 따라서 감언 이설. 시작. 앞으로 누구를 사회생활을 하든 누군가에 내한테 달콤한 맛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 사기꾼일 확률이 높고 내한테 뒤통수 때릴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몰이 들어갔잖아. 산성화되고 부식화된 그런 단맛을 제공하다는 거예요. 야, 이 새끼 네가 무슨 편입 공부를 해?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도 없고 뭐 의지도 없는데 무슨 네가 편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부식화된 산성화된 맛을 내한테 전달하더래요. 그게 얘가 내한테 지금 신랄한 비판을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오. 신랄한. 시작. 그래서 이 20%의 단어를 굉장히 어려워도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라. 그래서 남은 짧은 기간이지만 그게 기억이 탁 박히게 된다. 그러면서 이 80% 단어는 계속 외워나가야 되고 시험 당일까지. 그러면서 이제 리모스를 볼 겁니다. R는 다시와 백. 시작. 다시와 뭐? 백. 그렇죠. 여기서 이제 R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again. 이렇게 방향성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험이 가까워져 가지고 공부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그때 가서 선생님 말을 들을 것, 몇 달 전에 말을 들을 것. 다시는 몹쓸 후회를 하더라. 통안의 후회를 하더라.
다시는 몹쓸 자책을 하더라. 다시는 몹쓸 후회를 하고 자책을 한다는 것은 내 가슴을 부식화시키고 산성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remorse가 후회, 자책. 다시 뭐라고? 시작. 후회, 자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편입에서 가장 어려웠던 단어, 이건 신문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중앙대에서 나왔던 단어. costiveness. 시작. 29일. 몰라. 이걸 처음부터 막 1월달부터 막 외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모른다. 이거 80% 없네.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설명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렵게 나왔던 단어예요. 거의 이 단어를 안 쓰는데 최근에 학술지에서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이카노미지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나 이제 교수들이 이거를 이제 공무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또 낼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데 이슈되는 단어는 알아놔야 되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 것 같아. 코스트는 알 것 같고, 왜 공무원 시험에서 이것도 알면 코스틀리 어떻게 배웠죠? 명사에다가 뭐가 붙으면, 그렇지, li가 붙으면. 형용사에다가 li가 붙으면 품사가 뭐가 된다 했어요? 부사. 다시 뭐가 된다고? 부사. 근데 명사에다 li가 붙으면 품사가 뭐가 된다 했어요? 그렇지, 형용사 되죠. 그럼 코스트가 이게 명사로서 7.0에 나오는 토익 단어예요. 토익 단어. 회사에서 나가는 돈을 갖다가 따라하세요. 비용 시작. 그럼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자리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인건비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다 무조건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용적인 게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비싸다는 얘기죠. 값비싼 얘기죠. 그러면 코스트와 코스틀리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8.0까지 교과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 이 단어를 보면 코스트리 유니스는 일단 NESS가 붙어 있으는 게 명사예요. 수험생들은 중앙대 시험 쳐는 학생들은 이걸 처음 받는 단어이기 때문에 거의 100% 그냥 비용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선지단을 파악해서 치고 들어갔을 거예요. 전혀 비용하고 관계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출발하려면 화장실 가서 뭐를 봐야 돼요? 오호. 들은 이야기가 아니야. 화장실 가서 뭐를 놓아야 돼? 변을 놓아야 되잖아, 변을. 똥을 놓아야 되잖아, 변. 아침에 변을 누고 똥을 놓는다라는 것은 전날 내 몸에 먹은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은 게 있었으니까 아침에 똥이 나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전날 내 몸에 음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침에 변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날 내 몸에 들어간 음식이 애인을 만났어요. 와, 그래서 뭐 데이트 비용을 쓰고 한 10만 원치 들었어. 랍스터 먹고 오랜만에 좀 몸이 좀 부실해가지고 고기 파티도 좀 했어요. 뭐 회식을 했어요. 한 20만 더 여기다가. 어쨌든 음식이 들어가려면 내 몸에 뭐를 치러야 돼요? 시작. 그리고 비용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을 치렀기 때문에 아침에 변이 척척척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틀리는 비싼이라는 뜻이지만 이거는 코스틀리가 아니라 코스티브라는 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절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 비용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닌가? 비용 절감을 해야 된다니까. 아래 뉴스 보니까 요즘에 20대들이 대장암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대. 고기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몸에도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면 안 돼. 너무 많은 강한 음식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좀 소식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한 끼 걸러서 좀 이렇게 먹기도 하고 몸도 조금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음식을 투하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다 보니까 내 몸에 음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번에는 안 들어가잖아. 다시 음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시작.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그게 바로 따라서요. 변비. 시작. 변비.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남은 한 석 달이든 뭐 넉 달 시험에 남았든 이렇게 편안하게 가면은 높은 합격률의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하는 게 힘들어 막 어느 학원에 가가지고 막 고액 수강료내 가면서 막 하락하는 대로 막 복합 이런 거 막 배우는 게 뭔가 공부인 듯이 왜? 편입학원에서는 여러분들을 일반 재수학원의 수강생과 같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처럼 150만 원씩 똑같이 수강료 책정해가 하려면 학원에 짧게 익혀야 돼요? 오랫동안 익혀야 돼요? 오랫동안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합반처럼 움직이잖아. 영어를 쪼개가지고 문법 선생님 따로 그것도 문법도 AB 선생님, 어휘 AB 선생님, 독해 ABC 선생님, 논리 선생님 그래가 종합반을 더 가놓고 오후에는 자습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시수를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액 수강료 재수학원처럼 막 내야 돼. 그런 상술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어떻게 잘 치르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현명한 판단이죠. 다행히 여기 YBM 온라인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은 아니지만 그 시행착오를 잘 안 겪고 잘 이렇게 나가는 케이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숙제 내는 게 몇 점 0까지 오라고 했습니까? 몇 점 0? 그 2점 0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약에 좀 덜 했다 그럼 빨리 주말까지 빨리 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몇 점 0까지 오셔야 돼요? 그 3점 0. 이다음 말일까지 몇 점 0? 그 4점 0. 그래서 말일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홍길동씨 제가 교과서 단은 알아야 10월달 기출 들어갔을 때 5, 60%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했나요? 했을 때 선생님 바빠서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그럼 성인인데 그러면 남은 석 달 남은 동안은 이걸 하셔라. 기출을 풀면서도 계속 반복하시라. 혼자 그냥 보고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연상법으로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기억에 오래 남을 거다. 그러면서 자각해서 하면은 뭐 말 잘 들으면 합격에 가까워지는 거고 끝까지 하기 싫다. 하기 싫으면 할 수 없는 게 그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시고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다음 말일까지는 이제 우리 드디어 이 교재 문법 교재를 끝내려는 했잖아요. 편입이 공무원이든지 결국 문법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데 이 문법을 기출을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선생님의 플랫폼 문법 이걸 이제 P 문법이라 합시다.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총 몇 개의 요소가 있다 했습니까? 그래 140개 있잖아. 이거는 선생님이 25년 수험 강사로서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합격률이 높으냐 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그런 교과서 뭐 이렇게 일형식부터 모형식 동명사 부정사 용어적인 설명을 문법 설명이 아니라 각 테마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새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제가 세 개의 영역을 나눴잖아요. 암기 영역 시작. 여기서 이제 암기 영역이 140개 중에 17개밖에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강의를 그냥 하는 거는 그냥 필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설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니까 클래스 강의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럼 오늘 시험지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시험 좀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그 암기 영역 19, 20, 40, 61에서 저 끝에 138번 하는 거 있죠? 그거를 2019년도 기출되는 거를 OX로 쌤이 만들어 왔어요. 그대로 나와 있죠. 447번부터 456번. 이것도 제가 오늘 시험 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뭐 추석 때 공부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제가 F클래스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수강했는 거에 어느 정도 수강 그 개인별로 수강률이 다 나와요.
어떤 A라는 학생은 이날 몇 시간 수강했고 이거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어떤 학생은 열심히 했지만 또 안 하는 학생도 있더라고 보니까 개인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암기 영역을 수강을 다 하시고 17개 찾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음 주 언제까지? 그래, 월요일까지 447번에서 456 OX를 숙제를 해오세요. 그래 해오면 월요일날 그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죠? 네, 요거는 이제 오늘 처음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수강 안 되신 분도 요거만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OX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해 영역 B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힘든 시험 합격을 좌우하는 이해 영역 A가 있죠. 이게 이제 여기 현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원래 이 문법 강의가 2달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달 만에 끝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학습해줘야 될 건 해달라는 이야기 개인적으로. 요것만 제가 수업 중에서 설명한다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오시고 자 지난번에 플랫폼 몇 번까지 했어요?